지난 한 주간 중요한 뉴스 짚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역시 소식이 많았는데 어떤 거 골라오셨습니까? 네, 정치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요. 이 극우와 동행인가 절연인가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1.5선이라고 하죠. 정치 입문 3년 만에 대표가 됐는데 인지도도 비교적 낮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당대표에 당선된 것은 극우 지지자, 이른바 말하는 극우 지지자, 특히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이 컸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일단 취임 이후에 보이는 행보를 보면 처음 얘기했던 그 강성의 강도가 조금 약화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약속했던 장동혁 대표는요, 좀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하겠다면서 이 우클릭하던 모습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1일에 있었던 이 당직 인선에서도요, 이 계파 색채를 좀 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최기 의장의 김도읍 그리고 사무총장의 정희용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4선인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요, 중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이 찬성한 국민의힘 22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예전에는 뭐 친윤계로 좀 분류가 됐습니다만요, 이 의원들과 두루두루 관계가 좋다 이런 평을 받습니다. 이런 인사, 특히 김도읍 정책위 의장 임명에요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의 반발이 좀 잇따랐는데요. 장 대표는 중도로 확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이 남았는데 이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전한길 전 한국사 응사 얘기 나왔는데요. 네. 선을 그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성 노선은 접어두고 조금 단일 대우로 대우 투쟁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걸림돌이 많아 보입니다. 네, 장 대표는 일단 전한길 씨를요, 이 당 밖에서 싸우는 의병이라면서 이 당직 기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편 우군임은 명시를 한 거죠. 여기에 말씀하신 걸림돌은요, 장 대표 당선에 큰 영향을 끼친 극우 유튜버들의 지분 행사일 겁니다. 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이미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한길 씨가 일단 자신을 품는 사람은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신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대구시장 자리도 양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이어서 지난 2일에는 고성국 TV였습니다. 평론 활동을 하는 고성국 씨가 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하면서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을 이 정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자유통일당을 비롯해서 4개의 자유우파 정당에 양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한테 비례를 줘서 연합하는 사례가 있지 않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양보 얘기를 했는데요. 양보를 해달라는 데가 이른바 보수의 양지를 양보해달란다고 하면서요. 이 30석 정도는 양보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5개 광역단체 이 30석을 거론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요. 지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도요. 이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다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열어서 사실상 당대표 면접을 받고 그게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지분 행사, 청구서 내밀기로 보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은 분명한데요. 국민의힘이 극우와 동행을 하는지 절연하는지는 아마 내내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국민의힘이 극우와의 동행 여부 또는 절연 여부가요, 우리 대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 중도 사퇴 이후로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사실 재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요. 대구시가 이념의 장이 아니라 정책 대결의 장, 그것도 아니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대결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들이 대구시장을 자기들이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마다
실제로 대구시장을 정할 수 있는 대구 시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다는 거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TK 신공항 관련인데요. 내년 4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공항 건설을 위한 돈, 재원 조달이 문제입니다. 네,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 발표됐었는데요. 내년 착공을 예정하면서 요청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정부는 지난달 29일에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후에 대구시가요, 정부 예산안에 지역의 핵심 사업비가 대거 반영이 됐고 이 3년 연속으로 8조 원대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TK 신공항과 관련한 예산은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 등 이 국토부 예산 318억 원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앞서서 올해 초에 11조 5천억 원 규모의 군공항 관련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대구 경북 신공항은 이 특수목적법인 SPC를 구성을 해서 민관 공동개발로 검토를 했는데요. 민간 사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대구시가 대구시 주도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정부의 공자기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고 개발 수익이 나면 이것으로 갚는 방식인데요. 내년도 첫 예산으로 2,795억 원이 필요했지만 이번에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가덕도와 비교된다는 얘기 그런 보도도 있었죠. 네,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부 예산안에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은 6,89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물론 이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요, 전액 국비로 지어지는 사업이고 또 공사비와 설계비가 함께 반영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그리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사업비 규모 자체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분석도 있지만요.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 예산의 20분의 1 수준인 예산이 책정되면서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은 내년 봄에 예정한 착공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의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국회는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낸 정부 예산안을 다루는 건 물론이고요. 주요 법안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복과 상복 정말 극명하게 바뀌는 드레스 코드 보셨죠? 이미 기싸움은 시작이 됐는데요. 정쟁에 밀리지는 않을지 가뜩이나 지역구의 여당 의원 이 소통 창구가 부족한데 이 시장 없는 대행 체제에서 지역 현안을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지 특히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말대로 대구시 입장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마지막 소식은 의료 관련입니다. 하반기 모집을 통해서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상처만 남은 민남만 더 확인한 정상화. 정상화가 아닌 초토화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이 수치를 의정 갈등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복귀를 했나요? 네, 복지부와 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요,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이 전공의 7,984명이 선발됐습니다. 이 수련 병원들의 선발 인원 13,489명의 59.1% 수준입니다. 의대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 인턴 1년 그리고 레지던트 3, 4년을 거쳐서 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연차별로 보면 이 수련 병원들이 선발한 인턴은 모집 인원의 52% 그리고 레지던트는 61.2%였습니다. 기존에 수련 중인 전공의에 이번에 선발된 수련의까지 합하면요. 수련 전공의 수는 의정 갈등 이전에 70%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레지던트 2에서 4년 차는요. 수련을 재개하면서 이 당직 등 실무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어서요. 진료나 수술도 이전보다 좀 빨라지고 활기를 찾지 않을까 환자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은 반길 일입니다만
이번에 여전히 이전에 확인되었던 문제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전공의 선발을 보면 이 수도권에 있는 수련병원은 선발 인원이 모집 인원 대비 63%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수도권은 53.5%였습니다. 지역 차이만큼 이 과목별 차이도 확연했는데요. 피안성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인기과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선발 비율은 90% 안팎이었고요. 또 영상의학이나 정신의학, 통증의학과도 9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필수 의료 과목 선발 비율은 낮았는데요. 내과가 64.9%로 그나마 선방했고 소아청소년과는 13.4%에 그쳤습니다. 이 과목별 차이를요,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좀 나눠서 보면 이 비수도권에서 이 필수과인 심장혈관 흉부외과나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해부외학과는 충원율이 10% 미만으로 집계가 돼서요. 인기과 편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구에 6개 있는 이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도 충원율이 소아과는 6.3%, 흉부외과는 8%였고요. 응급의학과도 55.1%,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심화한 응급실 뺑뺑이가 당장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시각도 많고요. 더욱이 이 지역의 전공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공의 부족 현상은 또 이어지고 의료 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지방 수련 병원들의 추가 모집 그리고 연중 수시 모집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이 대책을 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의료 정상화는요, 단순히 복귀하는 의사 수에 맞출 게 아니라 이 공백이 심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 주 역시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